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5번째 챕터 과정 에세이가 어떤 구조로 작성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세스 에세이, 과정 에세이는 어떤 목적을 가진 에세이 유형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나 procedure, 과정이나 절차를 다루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혹은 어떤 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차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에세이, 과정 에세이는 간략하게 말하면 how to essay다. how to essay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에세이에 있어서 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바디에서 제시가 되는데 그 제시되는 순서는 발생 순서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 순서로 제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에세이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하나의 예시들로서를 보면 어떻게 사진을 찍는가, 어떻게 화학 실험을 수행하는가, 어떻게 계좌를 개설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눈송이가 형성되는가, 특정한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등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이러한 프로세스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 에세이, 프로세스 에세이에서는 그 바디가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로세스 에세이, 과정 에세이의 바디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에세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시저나 프로세스를 다루는 에세이 유형이 되기 때문에 그 바디를 구성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단위는 바로 그런 프로세스나 프로시저의 구체적인 스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텝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디가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스텝들은 그것들이 발생하는 순서로 논의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나 프로시저를 다루는 글에서 그 시간적 순서로 만약에 제시가 되지 않을 때는 그 글을 읽는 독자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스텝들을 기준으로 본문 구성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스텝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스텝들로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텝들이 파악이 되면, 구분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곧바로 논지를 작성할 준비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논지 속에 그 스텝들에 대한 설명 또는 개념 또는 용어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본문 단락을 구성할 때 몇 개의 본문 단락으로 구성할지를 결정할 때 그러한 파악한 스텝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과정 에세이를 작성할 때 특히 본론을 구성할 때 유의할 3가지 지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논지 안에는 그 프로세스의 명칭과 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그 스텝들의 시간적 순서로 제시할 것임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논지 속에 그 과정과 그 과정들이 시간적 순서로 제시되거나 논의될 것임을 또는 설명될 것임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본론에서는 그 스텝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즉 그 스텝들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바디를 작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읽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겠죠. 이어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스텝들을 바디 안에서 논의하거나 설명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시그널 워드나 프레이즈, 즉 연결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에세이의 논지문에 그 에세이의 유형과 관련된 용어나 개념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과정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논지에 과정 에세이의 특징이 반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정 에세이 논지문에서는 시간적 순서를 제시하는 그런 표현이나 용어들이 등장할 수 있다, 등장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논지 속에는 동사로 구분해 보면 plan이라든가 develop 또는 evolve와 같은 어떤 절차나 순서에 관련된 동사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process, procedure 또는 stage 또는 steps와 같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에 관련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좀 강하게 말하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과정 에세이에서의 논지문은 반드시 시간적 순서가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Follow these steps to make a beautiful ceramic vase for your home 이라는 이 문장이 논지문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논지문에서 제시되는 스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과정을 표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논지문은 과정 에세이에 적합한 혹은 바디가 과정 중심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Heating water by solar radiation is a simple process라는 문장에서 뒤에 보면 simple process라는 이 용어를 통해 이 문장이 논지문이라면 이 논지문의 바디는 어떤 시간적 순서로 바디의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는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 에세이의 논지문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단계를 언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논지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의 숫자가 제시되는 게 더 발전된 논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에서 보면 The process of heating water by solar radiation involves three main steps. 자, 기본적으로 steps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 문장이 논지문이라면 과정 에세이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더 진보된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논지문에는 그런 과정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스텝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제시되면 가장 바디를 잘 예상할 수 있는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The main steps in the process of heating water by solar radiation are trapping the surge energy, heating and storing the hot water, and distributing the hot water to its points of use. 이 세 개의 단계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바디를 예상할 수 있는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런 마지막 예와 같은 논지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잘 쓴 논지문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지요. 이어서 우리 교재 연습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 논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과정 에세이의 바디를 구성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논지문에서 그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을 밑줄 또는 체크하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에서 볼까요?
A child learns to handle responsibility in a series of small steps. 당연히 뒤에 있는 steps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 논지문은 과정 에세이에 적합한 논지문이다. 논지문의 적절성 또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은 우리가 분석은 하지 않고 그냥 각 논지문이 프로세스 에세이에 적합한지만 파악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볼까요? Both heredity and environment contribute to person intelligence. 자, 2번은 어떤 프로세스에 관련된 용어가 없죠. 다음 3번 There are two main reasons that governments should provide free higher education for their citizens. 자, 이 문장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논지문은 우리가 원인 결과 에세이로 적합한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The procedure for submitting expense report has recently changed.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는 procedure라는 이 용어 단어 때문에 과정 에세이 논지문으로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논지문이 계속 수정되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논지문으로서의 역할을 놓고 볼 때 과정 에세이에 적합한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The tensions that led to last year's students' riot had been developing for several years. 자, 5번 논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develop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논지문은 과정 에세이의 논지문으로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6번부터 보겠습니다. Some cultures have very direct interaction styles, while other cultures are more indirect. 자, 6번 문장이 논지문이라고 본다면 이 논지문은 어떤 에세이 유형에 적합해 보입니까? 자, direct와 indirect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 논지문은 비교 대조 에세이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7번 볼까요? Two of the busiest travel days in the United States are the Wednesday before and Sunday after Thanksgiving. 자, 7번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프로시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두 개의 데이지를 아마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에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번은 과정 에세이에 상관없는 논지문이다. 8번 보죠. Cultures celebrate the end of the winter and the arrival of spring in different ways. 자, different라는 단어를 보면 이 논지문은 비교 대조 에세이에 적합한 논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9번 볼까요? The preparation of the poisonous pufferfish for eating is a delicate process that is not for amateur chefs. 자, 내용으로 봐서 process라는 이 개념,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논지문은 과정 에세이에 적합한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process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돼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 논지문 예시입니다. The life cycle of the monarch butterfly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자, 10번 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cycle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논지문은 과정 에세이에 적합한 논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cycle이라는 그냥 과정에 관련된 용어만 제시됐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좀 더 좋은 논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과정 에세이에서 논지문이 어떻게 작성돼야 되는지 혹은 논지문 속에 어떤 개념이나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과정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body paragraph, 본문 단락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나 프로시저에 대한 스텝, 단계를 우리가 논의하는 거죠. 논의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과정 에세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스텝들을 우리가 body paragraph, 본문 단락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스텝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스텝들을 각각의 독립된 본문 단락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거나 논의할 수 있겠고 또는 그 스텝 전체를 하나의 본문 패러그래프에 묶어서 논의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단락을 작성할 때는 한 스텝을 우리가 작성할 때 그 스텝에 대한 정보나 지식 내용이 많을 경우에, 즉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될 경우에는 그 스텝을 독립된 하나의 단락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한 스텝의 분량이 많을 때는 하나의 독립된 단락에서 논의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각 스텝들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나 논의할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몇 개의 스텝들을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단락 안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글을 작성할 때 내용이나 설명할 것이 많은 경우에는 그 스텝 하나를 한 단락에서 다루고 그 스텝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개의 스텝들을 묶어서 바디를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온전히 글을 쓰는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프로세스 에세이, 과정 에세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